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는 인물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오영식 의원이 나오셨는데요.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과 함께 전당대회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요즘 이런 질문 받기 좀 난처하시겠습니다만 전당대회 얘기하기 전에 일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진보당 쪽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재 월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법리적으로는 그러한 문제 제기나 또 법적 다툼을 뭐 할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결정을 놓고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톤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새정치연합에서 너무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냐. 그것도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보니까 지난 총선 때 야권 연대에 대한 원죄 책임을 져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저희 당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그 헌재의 법리적 판단이 민주주의적 기본 원칙과 가치들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당의 존립 여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우월성이기도 하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아닌가라고 저희가 볼 때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으로 최초의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자칫 이게 어떤 소위 말하는 표현 결사의 자유라든가 국민 주권의 원칙이라든가 이러한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들이 크게 후퇴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물론 지각에 있는 여러 지식인들도 어떤 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 이거 자체는 받아들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칫 종북몰이 쪽으로 번져가는 것에 대해서 무한대로 번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꽤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바로 이런 헌재 결정을 가지고 지난 선거의 어떤 그 야권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제가 보기에는 정치공세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던 것은 선거를 앞두고 당시 MB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 그리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정책적 내용들을 토대로 한 연대였고 이러한 선거 연대는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로서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난 총선의 결과 내지는 연대와 관련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사과 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지난 총선에서 그러한 야권 연대나 선거 과정에서 지지의 표를 던진 국민들도 사과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해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왜곡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어떤 정치적 색깔과 정체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치하고 당시에 지난 총선 때 이제 관악을 같은 경우는 이미 경선 비리가 드러나서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의 이상기 후보를 관철시켜서 공천을 받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그때 당시에 민주통합당에서 그런 선거연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수정하거나 이럴 때 관악을에 대해서만 좀 바꾼다거나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예를 들면 경선 과정에서 불법 내지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그거대로 비판받고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요. 당시의 야권 연대에 대한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관악을은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좀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껄끄러운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와대 문건 유출도 있고 정윤회 비선 뭐 파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굵직굵직한 전국 현안들이 참 많았는데 제1야당이 별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소위 말하는 정윤회 문건 유출로 불거져 나온 네.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 내지는 문고리 3인방 등 이 적법한 권한과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국정농단의 이러한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찌라시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만약에 거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불법적인 사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제1야당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공분에 비해서는 역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은 저희들이 또 달게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임시체제로서 갖고 있는 한계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강력하고 안정된 지도부 리더십을 확고하게 아직 정립하지 못하고 2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는 제약 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원님 이제 3선 의원이시고 저도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도전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이번에 도전장을 내미셨습니까? 누구나 뭐 주지하다시피 지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다들 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당의 지지율이나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고려해보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 8일 전당대회가 당의 새로운 전기가 돼야 되고 당을 전면적으로 다시 세우는 전기로서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이번 전대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 하나는 소모적인 계파 정치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의 리더십이 구축되지 않고는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진정 당의 중심으로 굳건히 묶어내고 세워내야 된다. 세 번째는 당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리더십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당 혁신 작업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때만이 새로운 모습의 리더십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준비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할 때만이 16년 총선 승리와 집권정당으로의 발돋움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에 그걸 위해서 제가 지도부의 한 축이 되어서 그런 새로운 리더십 구축에 일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한 고민 끝에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말씀은 참 좋은데 근데 오 의원님을 비롯한 젊은 분들은 이제 최고위원 도전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시청자들도 아시다시피 당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보수 신문도 사설에서 올드보이들의 잔치로 되겠느냐 이런 식의 사설도 나왔는데 아마 당 대표 경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드보이들의 잔치라는 비판인데요. 이번 전대를 놓고 당 안팎에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적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와 문제 제기의 충정도 제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대표에 출마하는 소위 빅3 세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전대에 어떠한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우려와 문제 제기를 경청하고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당의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모습의 리더십을 이번 전대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이번 전대를 통해서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이 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조차도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당을 다시 세워내는데 제 모든 걸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소위 빅3 세 분의 진정성도 믿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우려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토대로 깊은 성찰과 고뇌 속에서 이제 거의 출마를 결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출마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 출마의 결정은 존중돼야 되고 저는 존중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러한 우려와 문제제기 속에서
당을 진정성을 갖고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기꺼이 출마하고 당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지겠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이 세 분들에 대해서 동시 불출마, 빅3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저는 그러한 의견들은 그분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네. 공감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당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한번 집권정당으로 만들어보자는 충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선을 그어서 누구는 안 된다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당의 제도 자체가 경선 룰이 투트랙으로 대표와 최고위원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워낙 대표의 권한이 강하고 최고위원은 그냥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피로서 어렵게 들어갔지만 막상 가서 지도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분리선거라고 하는 그 규칙을 정하게 된 거에는 좀 당대표의 리더십을 좀 보장하면서도 네. 집단적 지도 체계의 그 원리를 좀 같이 결합시키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주요한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고위원은 얼만큼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진정성 있게 뛰어다니는가에 따라서 당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낼 수도 있고요. 네. 또 당 혁신이나 주요한 정책 사안이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분이 어떠한 자세로 최고위원의 역할을 수임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소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고위원이 들러리나 거수기 같이 전락되는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아예 출마도 안 했을 겁니다. 확실히 목소리를 낼 땐 내고 네. 당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 안팎의 건강한 흐름들을 저는 좀 묶어서 당의 중심 흐름으로 만들어내는데 제가 좀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영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86그룹, 네. 86그룹의 멤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전대협에서 의장도 하셨고. 근데 이 86그룹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왜 호의적인 평가가 없는지에 대한 말씀 먼저 해주시고 네.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 당에 겪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은 또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여 이상의 현실 정치 참여했던 저 개인의 정치적인 평가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개혁과 진정 서민의 이해를 대변해서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내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했던 거에 저희가 잘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10년 동안 과연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문제를 포함한 사회의 여러 갈등과 그리고 현안들에 대해서 얼만큼 해결을 하고 네.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는 평가를 못한다면 그 못하는 만큼의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개개인들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저희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좀 집단적으로 모아서 당의 혁신과 그리고 그 우리 당원 내지는 지지자들을 네.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동력으로 묶어내고 그를 통해서 우리 사회 발전 비전을 제시해내는 이러한 정책 과정에서 집단적 실험과 도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는 어떤 극복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지도부 일원으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 가지는 분명히 좀 하고 싶습니다. 좀 중산층 서민의 정당이라고 저희가 표방하지만 네. 특히 서민의 이해라고 하는 그러한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좀 더 명확히 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조세개혁의 문제라든가 네. 가불관계 등 경제민주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등 주요한 우리의 정책 의제들을 명확히 해서 좀 야당이
우리의 원칙과 관련되어서 싸울 땐 좀 명확히 싸우고 목소리를 내줄 땐 내주고 그러나 민생 현안과 입법 등 여러 현안들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네. 예, 타협할 건 타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능한 제1야당의 면모를 갖춰 나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특정인을 중심으로 어떤 특정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개파적 형태의 정치 저희들부터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원에 줄 서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국민을 보고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을 내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나가는 그러한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을 포함한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들이 민주적 원칙과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은 정당 민주주의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당 운영에서 당원은 대상화되고 결정들은 민주적 원칙과 공정성이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천만 하더라도 시스템에 입각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명확하게 확립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서 합의된 절차와 과정, 룰은 좀 지켜서 네. 이 당을 통해서 정치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 인재들이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신뢰 회복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바꿔놓고 싶은 부분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의 리더십을 저부터 준비하고 만들어 가겠다. 이러한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오 의원님뿐만 아니라 내년 2월에 출범하는 새로운 당 지도부도 바로 그런 숙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오 의원님 이제 16대 총선에 출마하시기 위해서 공천장을 노란 뭉태 들고 올 때부터 뵀는데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저도 감회가 있습니다. 네, 많은 성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